해킹입니다. 이번에도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는데 롯데카드사에서 이런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것은 또 처음이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의 이제는 기업 입장에서 사실 해킹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아직 이게 누구의 소행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았는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데이터 유출, 그러니까 한 1기가 정도의 데이터 유출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1.7기가 정도 유출됐다라고 카드사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이런 해킹 사건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는요, 개인정보 유출됐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진 않고 있거든요. 예. 아마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처음 안타까운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좋은 데이터베이스는요, 바로 금융 정보입니다. 왜? 그분들의 계좌, 그다음에 금융 거래 내역들 너무 탐나죠, 해커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카드사, 은행, 뭐 저축은행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해킹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지만 뭐 서울보증이라든지 웰컴금융그룹도 최근에 한번 털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금융업계는 발칵 뒤집히고 있는데,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금융업계는 왜 이렇게 방어를 못해, 대책을 못해 하실 텐데, 해커들이 워낙 좋아하는 데이터가 이 금융 데이터입니다.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도 얻을 수 있죠. 그다음에 금전적 이득도 하지만은 뭐도 할 수 있냐, 랜섬웨어로 해서 인질 잡아놓고요. 또 하나의 또 소득을 올립니다. 너 이거 만약에 돈 안 주면 이거 아무 안 풀어줄 거야. 이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돈도 또 줘야 되거든요. 다크웹에서 또 정보 팔 수 있죠. 그러니까 금융 정보가 진짜 좋은 해커들 입장에서는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중 삼중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 정보가 이제 털린 부분이 만약 확인된다 그러면 롯데카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사실상 또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유념하시기를 좀 카드사로, 금융사로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침해 사고 신고 건수가 3년 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 상반기 침해 사고 신고 건수가 1,034건으로 2022년에 비해 약 2.2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침해 사고에는 랜섬웨어, 해킹 등이 해당합니다. 진흥원은 최근 벌어진 침해 사고가 예스24, SGI 서울보증 사례와 같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많이 발생했다면서 침해 사고 피해 기업은 사고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4월 대규모 고객 요심 정보 유출 사고가 난 SK텔레콤에 1,3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이 오랜 기간 총체적으로 보안의 허술한 상태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과징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동통신업계 1위 SK텔레콤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아 초대형 해킹 사고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과 2022년 6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침투해 다수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거점을 확보했고, 지난 4월 서버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SK텔레콤의 내부망 보안은 허술했고 다수의 서버는 암호 설정 등의 기본적인 제한도 없었습니다. 2022년 2월에는 해커가 내부망에 침입했던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회사가 꽤 오랜 기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중간중간에 그런 계기들이 있었는데, 유출 사고가 난 직후 법령이 정한 72시간 내 유출 사실 통지도 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960만 원도 물렸습니다. SK텔레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만큼 의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입자들과의 법정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네, 1년의 해킹 사태 이후 보안이 산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죠.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더욱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통 3사가 정보 보호에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하는 등 고객 신뢰를 되찾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올 들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랜섬웨어를 비롯한 사이버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랜섬웨어 공격으로 SGI 서울보증의 주요 전산 시스템이 사흘간 마비되는가 하면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됐고 예스24도 랜섬웨어에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꾸준히 정교해지고 치밀해져 기업 사이버 공격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640건에서 지난해 1,887건으로 매년 증가세입니다. 혹시라도 당하지는 않을까 해킹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백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더욱 사이버 보안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7천억 원을 투자하는 SK텔레콤을 비롯해 이동통신 3사가 5년간 사이버 보안에 들이는 금액은 모두 2조 4천억 원. 지난해 3천억 원가량을 썼으니 연간 기준으로 무려 60%나 늘린 겁니다.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으로는 더 이상 고객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통 3사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투입하는 곳은 KT로 무려 1조 원을 약속했습니다. LG U+도 총 7천억 원을 들여 고객 보호와 피싱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 고객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보이스피싱 관련된 것들을 저희만의 어떤 탐지 기술 이런 걸 활용해서 계속 좀 추적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동안 통신시장 성숙으로 새 먹거리 찾기에 더욱 집중해온 이동통신사들이 1년의 해킹 사태를 계기로 다시 사이버 보안과 고객 신뢰를 지키기 위한 보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